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이번 주부터 여러분과 함께 삶과 초대를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세요. 초대를 받아 친구 집을 방문하는 것 같죠? 여러분은 언제 사람들을 초대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을 초대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을 때 집들이, 그리고 생일 파티에 자주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럼 이런 초대와 관련된 어휘와 표현을 알아볼까요? 선생님이 먼저 단어를 읽을게요. 잘 들으면서 알고 있는 어휘가 있으면 표시해 보세요. 초대하다, 부르다, 초대를 받다, 방문하다, 모임을 가지다, 파티를 하다 또는 파티를 열다, 식사를 함께하다, 음식을 대접하다. 들어본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뜻을 살펴볼게요. 초대하다, 부르다, 초대를 받다, 방문하다, 모임을 가지다, 파티를 하다, 파티를 열다, 식사를 함께하다, 음식을 대접하다. 이제 이 어휘와 표현을 가지고 대화를 들어볼게요. 대화 1. 미라 씨가 마크 씨를 초대하고 있는데요. 무슨 일로 마크 씨를 초대하고 있는지 잘 들어보세요. 대화 1. 마크 씨, 이번 제 생일에는 집에서 파티를 할까 해요. 파티에 오실 거지요? 집에서요? 좋은 생각이지만 파티 음식을 준비하려면 힘들 거예요. 네, 저도 그게 가장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서 한국 음식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함께 할까 해요. 그럼 집에서 해도 되겠네요. 벌써부터 기대돼요. 준비할 때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네, 고마워요. 그럴게요. 잘 들었어요? 미라 씨가 무슨 일로 마크 씨를 초대하고 있어요? 네, 곧 미라 씨 생일이에요. 대화를 살펴볼까요? 마크 씨, 이번 제 생일에는 집에서 파티를 할까 해요. 파티에 오실 거지요? 집에서요? 좋은 생각이지만 파티 음식을 준비하려면 힘들 거예요. 네, 저도 그게 가장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서 한국 음식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함께 할까 해요. 그럼 집에서 해도 되겠네요. 벌써부터 기대돼요. 준비할 때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네, 고마워요. 그럴게요. 미라 씨 생일에 친구들이 한국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집에서 파티를 할까 해요. 그리고 식사를 함께 할까 해요. 미라 씨가 파티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할까 해요? 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오늘은 이 문법에 대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을까 하다는 동사 뒤에 붙어서 확실하게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생각이 있음을 나타내요. 다시 말해 바뀔 수 있는 계획에 대해 말할 때 을까 하다를 사용합니다. 동사에 받침이 있으면 을까 하다를 붙이고 동사에 받침이 없으면 리을까 하다를 붙입니다. 예를 들어 가다, 받침이 없어요. 그래서 리을까 하다를 붙여서 갈까 하다. 먹다, 받침이 있어요. 을까 하다를 붙여서 먹을까 하다. 갈까 해요.
먹을까 해요. 과거형일 때는요. 하다를 했다로 바꾸면 되겠죠? 갈까 했어요. 먹을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문법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문법은 평서문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의문문, 청유문, 명령문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 주부터 운동을 할까 해요? 다음 주부터 운동을 할까 합시다. 다음 주부터 운동을 할까 하세요? 모두 틀립니다. 그리고 과거 현재형만 가능합니다. 미래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미래형으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다음 주부터 운동을 할까 할 거예요?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다시 한번 평서문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과거형, 현재형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주의하세요. 그럼 예문을 만들어 볼까요? 투이 씨, 이번 주말에 뭐 할 거예요? 초대하다. 받침이 없으니까 리을까 하다를 붙여서 초대할까 해요. 글쎄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할까 해요. 다른 예문을 볼게요. 먹다. 받침이 있으니까 먹을까 해요. 퇴근하고 회사 동료들과 같이 저녁을 먹을까 해요. 다른 예를 볼까요? 팔다. 팔다, 살다처럼 이미 리을 받침이 있는 동사들은 어떻게 하죠? 네, 팔을까 하다가 아니라 까 하다를 붙여서 팔까 해요. 이사 가기 전에 잘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중고로 팔까 해요. 여러분 알겠어요? 더 알아봅시다. 여기 세 사람이 모여서 다음 달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계획이 있는지 같이 들어볼까요? 저는 다음 달에 여행을 갈 거예요. 저는 다음 달에 여행을 가려고 해요. 저는 다음 달에 여행을 갈까 해요. 세 사람 모두 다음 달에 여행 계획이 있네요. 표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행을 갈 거예요. 거의 확실한 계획을 말할 때 여행을 갈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행을 가려고 해요. 어느 정도 확실하지만 바뀔 수도 있는 그런 계획을 말할 때 여행을 가려고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행을 갈까 해요. 오늘 공부했죠? 확실하지 않은 계획, 바뀔 수 있는 계획을 말할 때 갈까 해요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거의 확실한 계획, 어느 정도 확실한 계획, 바뀔 수 있는 계획. 여러분 차이를 알겠어요? 이제 연습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대화를 완성하세요. 1번. 주말에 뭐 할 거예요? 그림을 보세요. 집으로 손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함께 할까 해요. 확실하지 않지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번. 오늘도 공원에 자전거 타러 가요? 글쎄요. 오늘은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집에서 책을 읽을까 해요. 다음 3번. 이번 휴일에 뭐 할 거예요? 특별한 계획 있어요? 생각 중이에요. 날씨가 좋으면 뭘 할까 해요? 등산할까 해요. 날씨가 안 좋으면 등산을 안 하겠죠? 마지막 4번. 유키 씨,
오후에 시간 있으면 같이 영화 보러 갈까요? 어쩌지요? 오늘은 좀 피곤해서 뭘 할까 해요? 집에서 잘까 해요. 여러분, 알겠어요?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과제, 여러분은 이번 주말에 무엇을 할까 해요? 댓글에 여러분의 계획을 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